안녕하세요, 나연석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단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는데요. 굳이 웨이트를 안 하더라도 어깨 관절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노화되면 퇴행돼서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업무상 어깨를 자주 쓰는 직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 미용, 그리고 생산 등 팔을 자주 들어올리는 직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그 직업적 특성상 더 빈번하게 회전근개가 파열되곤 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회전근개 파열,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세포 재생술, 골수 자극술, 침술 등등 비수술적 치료 또는 마사지, 스트레칭을 하면 낫는다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게 진짠지 아니면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깨 회전근개 근육이 뭐냐면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을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합니다. 네, 이 회전근개의 개자는 덮개 할 때 개자를 쓰는 건데요, 근육의 모양이 덮개처럼 널쩍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근육의 흰색으로 되어 있는 끝부분 있죠, 그 끝부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근육과 뼈를 잇는 조직을 힘줄이라 하고 뼈와 뼈를 잇는 조직을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면 저 4개의 회전근개 힘줄 중 한 부위가 찢어져 있는 상태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지면 어깨 통증이 오고 팔을 잘 들 수가 없어요. 찢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줄이나 인대 같은 조직은 피부처럼 저절로 재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찢어진 힘줄을 봉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지 않고 일부분만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세포재생술, 골수 자극술, 콜라겐 주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애초에 우리 신체의 힘줄과 인대는 찢어지면 저절로 회복이 거의 안 된다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어깨 회전근개 힘줄도 결국에는 힘줄의 한 종류니까 일반적인 힘줄의 특징을 따르겠죠? 다친 힘줄에 줄기세포나 콜라겐 주입하고 아니면 골수를 흘러나오게 해서 감싸도 저절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한 예로 치아가 반쯤 부러졌어요. 그럼 뭔 짓을 해도 치아가 다시 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럼 그 많은 의사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는 도대체 뭐냐?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기치는 거냐? 의사인데 설마 모르고 저 말을 하겠냐? 네. 이 사기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100% 다 사기를 안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모두 다 정의롭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정의롭고 성실한 분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1%든 5%든 10%든 사기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냐 이거예요. 바로 대중들이 혹할 만한 판타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수술을 안 하고 일부 끊어진 힘줄을 건강하게 재건한다. 얼마나 혹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치료받고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뻥치는 거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거를 효과를 보고 기적을 봐서 논리적으로 말이 돼서 맹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 종교를 말 그대로 그냥 맹신하고 싶어서 맹신하는 거지.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효과가 없는데 효과 있다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몇 년째 주기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년 동안 진짜.
아니 그게 치료가 된 거냐고요. 안 된 거거든요 그건. 물론 치료를 받고 안 아파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치료를 안 받아도 가만히 있어도 원래 안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원래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어깨가 무조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가 부러졌어요. 처음에 엄청 아프겠죠. 피도 나고. 근데 소독하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다 아물었단 말이에요. 이는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고. 그럼 아픕니까? 안 아프죠. 이가 없는데 안 아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전근개가 파열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찢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힘줄 주변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염증이 가라앉고 부종이 가라앉으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힘줄은 찢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면 통증에 좀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걸 회복됐다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 찢어져 있는 조직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을 접질려서 삐잖아요. 그런 것도 다 미세 파열의 한 종류예요.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쉬면 낫는 것처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줄기세포 콜라겐 재생술 같은 거 안 해도 무리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안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은. 심하게 파열되지 않은 이상. 하지만 그 찢어진 상태 그대로 있는 내구성이 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팠던 사람들이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픈 거예요. 내구성이 약하니까 금방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 회전근개 미세 파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건 무조건 수술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냅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미세하게 찢어진 상태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관절도 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열 부위가 퇴행성 질환으로 더 약해지면서 완전히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럴 때는 회복력이 좋은 그런 젊을 때 미리 수술하는 게 좋죠. 나중에 늙으면 수술해도 잘 안 나니까, 이게 회복력이 약해져서. 아니면 지금 미세하게 찢어진 상태인데 원래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주변에 다른 근육과 힘줄이 튼튼한 상태라서 대신 일을 해요. 찢어진 그 부위 대신 다른 데가 충분히 대신 일을 해줘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주변 조직들이 대신 일을 하면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찢어진 주변 조직이 강해서 버틸만 하면 그냥 경과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수술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수술을 바로 안 한다고 힘줄이 막 말려 들어가거나 안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수술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사소견으로 봤을 때 이건 못 버틴다 하면은 그냥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이 회전근개 수술이 고작 앞에 1,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밀 검사를 해보고 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개가 미세하게 파열됐을 때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궁금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마사지하면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한 보따리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회복이 더디다는 연구도 한 보따리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가 맞다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면 조직이 찢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주변을 굳이 누르거나 스트레칭으로 늘린다?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 찢어졌을 때 그 부위를 막 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열된 사람에게는 일단 통원 치료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상처가 좀 아물면 통증은 많이 없어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어깨 관절이 아팠던 상태니까 주변 근육들도 되게 경직돼 있고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보단 한 몇 주 동안은 마사지나 약한 스트레칭으로 주변 근육들의 경직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다 하면 예전에 했던 운동 강도의 한 50% 정도로, 약한 강도로 다시 천천히 운동 강도를 적응하면서 올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열됐던 부위의 내구성이 약해진 상태라서 바로 예전 강도 그대로 하면 또 다칠 확률이 크거든요. 이게 자주 다치면 만성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다치는 게 좋아요. 자주. 그래서 운동 강도를 낮춰서 차근차근 올려야 주변 조직들이 강해지면서 찢어진 부위에 무리가 안 가겠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필터를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스스로 이 필터를 걸러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시고, 너무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건 안 좋지만, 이렇게 배척하는 건 안 좋지만, 한번 이렇게 필터를 걸러서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